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최근에 더 큰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 가족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이제 밀렸는데 투자를 우리가 하시다가 보면은 정권 교체나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관련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를 내다보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재명 후보 당선 경우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선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최근 이제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그런 견해를 보였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입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죠. 예, 이 후보가 원전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원전도 이제 재생에너지도 다 필요하지만 원전의 비중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전의 위험성, 사용 후 해결료 그 처분 문제 등을 지적을 하면서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을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뭐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동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진적 탈원전 기조와는 선을 긋되 신규 원전 건설은 좀 자제를 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감하게 높이고 전력망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녹색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구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후보가 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 등을 얘기를 한 그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제 관점입니다. 예, 제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 이제 상승한 큰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현 정부 전 정부의 이제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이었는데 만약에 차기 정부가 이 원전 신규 건설을 다시 축소를 해버리거나 속도를 늦추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제기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나 추가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내 원전 프로젝트는 두산 입장에서 확실한 어떤 일감인데 그게 뭐 줄어들거나 뭐 딜레이가 되면 실적 전망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실제로 2017년부터 21년도에 이 탈원전 그 정책 기간 동안 지금 그 당시 이제 두산중공업이 신규 원전 수주가 끊기고 가스터빈 풍력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느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그 전철을 다시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 좀 보면은 정리를 했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 풍력 발전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죠. 예, 국내 유일의 대형 그 해상풍력 터빈 제작사를 자처를 하면서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해서 실증도 마쳤죠.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발맞춰서 두산이 관련 투자를 했지만 또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서 사업 비중이 좀 작았는데 만약에 차기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 해상풍력 단지들이 대규모로 추진될 수도 있고 두산이 여기에 참여해 수주를 딸 가능성이 제일 높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또 뭐 이 수소 에너지 분야도 이재명 후보가 관심을 갖는 영역입니다. 그 두산그룹 내 별도 상장사 두산 퓨얼셀이 있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수소가스 터빈이나 수소 생산용 SMR 등으로 충분히 녹색 사업에 기여할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 역시도 지금 이제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존 원전 활용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만큼 극단적인 탈원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전 기대감은 좀 낮추되 신재생 기대감은 높아지는 그런 그 장기적 그림이 예상이 돼요. 주가 측면에서는 뭐 초기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뭐 원전 플러스 풍력 플러스 수소, 이게 잘 어필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오타를 쳤네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 원전, 가스터빈, 수소터빈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호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 너무 급하게 흔들리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조정받는 국면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체크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시면 함께 제가 또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커뮤니티 입장하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바로바로 즉각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현 보수 여권의 그 기조를 잇는 강력한 원전 추진론자로 알려져 있어요. 토론에서도 탈원전은 잘못이라고 이제 못 박으면서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안 한 것은 잘못된 환경론자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김 후보가 원전의 경제성을 또 강조를 하면서 원전 발전 단가가 풍력의 8분의 1, 뭐 태양광의 이 6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원전을 늘리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급 충격이 와도 원자로는 멀쩡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극단적인 비유까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옹호를 한 것 같아요. 원전 풀가동 플러스 신규 건설 적극 추진, 이거를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이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최상의 정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죠. 이 공약대로라면, 그렇죠. 가령 그동안 이제 경제성 논란으로 보류가 됐던 차세대 원전 건설 그 계획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뭐 SMR 실증 사업 국내 도입 등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전 주기기의 이 독점적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그 정책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 후보가 최근에 그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뒷받침할 에너지로 원자력과 가스터빈을 지목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 달 14일 날 그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었죠. 예, 김 후보가 직접 방문을 해갖고 뭐 이제 AI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을 하려면 원전 확대랑 가스터빈 발전 투자가 필수라는 취지의 공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차기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 기대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당선된다면. 물론 뭐 정치적 현실을 감안을 하면 여소야대 국회 등에서 정책 추진이 쉽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전력 수급 계획 등의 이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누가 당선이 되던 좀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업들의 이 주가들을 보면. 아무튼 뭐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적 효과만큼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친원전 정권 유지라는 그 시그널 하나만으로도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지난 그 대선 때도 보면 원전 정책 공방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출렁이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 당선 시에는 일시적인 실망적인 어떤 매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오히려 두산의 이 재생에너지 사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예. 결국에는 두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정반대의 색깔을 띠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전국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 어느 쪽에 이 시나리오를 둬야 될지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된 그 기업은 어느 쪽이 이겨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전이 부각되면 원전 모멘텀이, 재생이 부각되면 풍력 수소 모멘텀이 작용을 할 테니까. 다만 속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예. 김 후보 당선 시에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후보 당선 시에는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의 부각, 약간 이런 느낌. 뭐 정책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뛰어난 기업은 어떤 정책 환경에서도 길을 찾는 그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동안 풍파를 겪으면서도 뭐 아시겠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풍파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SMR, 어, 가스터빈, 풍력, 뭐 멀티트랙 전략을 펼쳐온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포석일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성장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조정이 온다면 이건 기회겠죠.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산엘러밀리티에 대한 뭐 자세한 분석들은 여러분들 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전망, 목표 주가 관련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2만 원 미만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뭐 1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2개월 단기 전망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4만 원 선마저 뚫고 올라선 상황인데 주봉 차트상 보면은 지금 2021년도 고점대였던 39,000원대, 예, 39,000원대 수준을 넘어서 지금 보면 39,000원이 아니죠. 39,900원대, 예, 올해 초 2025년 올해 초에 39,900원대 이제 지금 수준을 넘어서면서 신규 상승 추세가 지금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RSI 등의 기술 지표를 보면은 과매수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오일 등의 단기 평선을 주가가 크게 이격한 상태라서 숨고르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조정이 온다면 1차 지지선으로는 3만 한 5천 원 정도를 안팎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최근에 모멘텀이 너무 강하고 거래량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조정이 오더라도 급락보다는 숨고르기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원전, 가스터빈, 수소터빈 여러 분야에서 호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매출과 그 계약 관련된 그런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정 시에 외국인 기관 그 저가 매수가 재차 또 유입이 된다면 뭐 금방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때를 잘 봐서 커뮤니티에서도 코멘트를 띄고 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얼마입니까? 2만 원 미만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또 물량을 늘려 가야 되겠죠. 이런 좋은 기업들은 한번 쓱 볼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7월에 이제 목표가 터치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6월 19일 날 2만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좀 안내를 드렸고, 이날 이제 좀 크게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고 목표가도 터치했었고, 관심 종목 놓고 편입해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6월 19일이죠. 6월 1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관심 종목.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단기 목표로는 이제 우선 증권사들이 제시한 밸류에이션 근거 목표 주가를 좀 참고를 해보면, KB증권에서 44,000원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CLSA 등의 이제 해외 기관이 45,000원 뭐까지 제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른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한 증권사는 38,000원 보수적으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 이게 주가 상승 이전 기준이에요. 상향 여지가 있겠죠. 예, 현재 주가가 뭐 4만 원대니까 거의 뭐 증권사 목표치에는 근접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4만 5천 원 안팎의 레벨까지는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거기서는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가 있겠죠. 좀 저희만 해도 지금 뭐 100% 200%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5만 원은 이 투자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의식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초반 이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 올해 안으로는 1차 목표를 4만 5천 원 정도 잡고 마음 편하게, 어차피 올해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5만 원 선까지 강세 그 연장 가능성을 좀 열어두되, 그 이상은 새로운 펀더멘탈 호재가 필요해 보여요. 만약에 단기 조정이 깊어지면은 3만 5천 원대, 뭐 이렇게 3만 미만, 3만 원, 3만 5천 미만대 이렇게 좋은 또 투자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리한 추격보다는 조정 시 분할 접근이 안전하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탈 개선 속도에 달려 있어요. 올해 1분기에는 이제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궤도에 올라설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이 약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700억 원 정도, 이익률이 5.8%인데, 현재 수주 잔고나 신규 수주 흐름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내지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사우디 쪽 여러분들, 예, 사우디의 이 해외, 사우디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이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증가할 것이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신한울 공사 재개 효과 등이 반영이 되면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가 있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SMR 관련해서 제작권 등이 가시화가 돼서 수주로 공식 체결이 되거나, 뭐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선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주가는 재료 소멸이 아니다 새로운 또 모멘텀을 획득을 해서 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평가 요인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높다는, 멀티플이 높다는 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에서 4천억 원 정도, 현재 시총이 지금 25조 정도 되나요? 25조가 넘죠. 25조 8,466억인데, 이 정도면은 PER이 상당히 높아요. 즉 미래이익을 선반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주가가 더 상승을 하려면 올해 내내 호재 뉴스 흐름을 꾸준히 이어줘야 되고, 투자자들이 2026년, 27년 이익 전망치 상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다행히 현재 환경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앞두고 있고, 뭐 두 후보 다 뭐 이거 원전에 아주 반대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총선, 그다음에 경기 부양,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전 수출 지원이나 뭐 발전 인프라 투자 등을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안보 이슈가 계속 원전과 가스터빈 쪽으로 초점을 맞출 공산이 커요. 그리고 이 에너빌리티 자체도 25년, 26년을 목표로 생산 능력을 증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연말쯤에는 향후 몇 년간 매출 고성장 가능이라는 그런 어떤 가이던스를 새로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2027년 매출 10조 목표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네. 뭐 증권가 일부에서는 뭐 내년을 바라보고 목표 주가 5만 원 이상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숫자는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할 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한 방송이지 이 방송을 보고 뭐 지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라는 뜻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모든 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항상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가격대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안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사실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어떤 자료들과 또 리서치 제 견해를 일단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로 보면은 뭐 5만 원까지도 올해 이렇게 좀 보면서 나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설비 투자 위축이나 발전소 건설 지연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사고 이슈,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 정책 변화, 그 다음에 이 대선, 그리고 단기급 등에 따른 이 대선 이 전후로 또 단기급 등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밸류 부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보다 큰 조정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분산 투자하는 그 자세를 말아야 됩니다. 예, 몰빵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투자를 하실 때 알고 투자를 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랑 완전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구조랑 글로벌 트렌드를 또 아셔야 되는데 이 에너빌리티를 이해를 하려면 에너지 산업의 큰 흐름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AI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AI를. 이 AI 인프라랑 에너지 수요 관련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챗GPT나 이 생성형 AI 있잖아요. 챗GPT 뭐냐면 이제 요즘에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가져오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필요해져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과 데이터를 입력을 놓으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란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초대형 AI 연산을 수행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전기를 먹어요. 문제는 친환경 그 추세 때문에 섣불리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늘릴 수도 없고 태양광 풍력은 그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랑 가스터빈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김문수보 공약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AI 시대의 전력 공급 해법으로 이 신형 원전 플러스 첨단 가스터빈이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뭐 구글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빅테크들도 자체 데이터 센터에 SMR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일찌감치 캐치를 내갖고 AI발 전력 수요 증가를 원전 사업으로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앞으로 두산의 원전 가스터빈 사업은 단순히 전력 회사 향뿐만 아니라 민간 산업 수요까지도
민간 산업체들 수요까지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장 파이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어쩌면 여기서도 이제 빅뱅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랑 탈탄소의 교차점에서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이 유럽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으면서 이게 재생에너지로만 안 되겠다 싶어서 원전 회기를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폴란드, 뭐 체코, 루마니아 등이 앞다퉈서 신규 원전 도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형 원전이 그 대안으로 부상을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어, 얘들 나라에 이제 뭐 팀코리아, 한수원, 두산, 한전 등이 진출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 동남아나 중동은 여전히 석탄, 가스 발전 수요도 존재해요. 두산은 석탄 발전 보일러 기술도 세계적이지만 이제 석탄보다는 친환경 그 LNG 발전용 가스터빈으로 그 시장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그런 대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이 탄소 포집 저장 CCS라든지 어떤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에도 두산이 참여하고 있어요. 즉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신재생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보면은 두산을 보면 단순히 이게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이 말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지금 이 아주 힘든 그 고난을 겪고 끝까지 버텨서 지금 갖고 왔어요. 에너지 전환 대장주예요 지금.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경쟁 구도 보면은. 근데 글로벌로 보면 이제 뭐 GE, 지멘스 에너지, 뭐 미쓰비시 중공업, 뭐 히타치 이런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 협력 관계에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딸렸는데 뒤쳐졌는데, 이제 원전 제작 기술이나 대형 가스터빈, 해상 풍력 등의 핵심 분야에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그 기술 국가가 됐습니다. 두산이 바로 그 선봉에 서 있고요. 그래서 해외 업체들과 협업도 활발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뭐 한화오션, 알테오젠, 뭐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여러 종목들을 그 아주 허리 밑에서 이제 처음에 안내를 드리고 지금 이제 분석을 이어가고 있지만, 너무 좋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선봉에 서 있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미쓰비시랑도 지금 해외 원전 건설에서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SMR 그 뉴스케일 파워 실제로 저희가 또 투자를 또 진행을 했죠. 커뮤니티 내에서 개발 컨소시엄을 꾸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은 두산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서 원전 300기 소식이 들으면 와 미국 기업들 좋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야 거기에 두산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연상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진짜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SMR 건으로 수십억 달러 공급권을 확보했다고 이제 전전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세계 각국과 프로젝트를 하고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분산주 구조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강점이죠. 한 나라 정책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 시장에서 조금씩 매출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항상 저는 뭐 앞전에도 그렇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랑 팩트 기반한 그런 정보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미 주가가 꽤 오른 상태라서 혹시 과열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뿐만 아니라 리스크와 변수도 함께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어,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막 하루에도 입장 요청이 지금 뭐 100건이 넘어가는데, 이길 날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십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돼요. 저희 채널 보시면 영상 하나 클릭하시면 가장 이제 위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네, 여기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 영상은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팩트 기반한 방송 이런 부분들이 어,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히 이 종목 무조건 간다, 뭐 무조건 저점이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왜 그런지 뭐 요즘에 유튜브 이 썸네일 보면은 뭐 휘황찬란하게 뭐 바꾸고 뭐 터지고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과의 어떤 신뢰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주리라고 믿습니다. 투자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해석이 투자자분들께 작은 어떤 그 비타민 등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대선 관련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 관련해서 이제 대권 주자들과의 그 향방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어떤 그 향방으로 가겠거니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뭐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부정선거 지금 뭐 중복 투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리 부실이 어, 믿기 힘든 이야기죠.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이 투표 현장에서 연이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지금 몇 개나 나왔습니까? 뉴스를 아예 정보방에 공유를 잘 안 해드렸어요. 일부러 예? 불신만 커지고 있는데 중복 투표 용지 유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대치동에서 벌어진 이 중복 투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어제 나온 얘기잖아요. 강남구 대치동에서 두 번 투표했다가 이게 범인이 투표 사무원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범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60대 여성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표 사무원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이게 투표 절차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 직원이 자기 남편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을 해서 오전에 한 번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참 60대 여성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데 자기 스스로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믿기 힘든 일이 또 어,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제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이걸 눈치를 채고서 뭐 진행을 해갖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와, 참 답답합니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투표소 안 공간이 부족해서 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유권자들을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게 하던 중에 뭐 30명에서 40명 분량이 지금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도 알거든요, 이 룰을. 이게 참 이 외에도 지금 뭐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아마 대선 그 투표 마감 6월 3일 마감할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그 부실 관리 사례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 부천. 그러니까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내용이 이거 주식도 투자 말도 안 나오는데 투자 시장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공정한 게 맞냐라는 얘기가 계속 의심의 싹을 계속 퍼뜨리고 있거든요. 누가 당선돼도 또 그거에 관련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투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 부호가 붙으면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그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또 지금보다도 증폭될 위험도 있어요. 일부 단체 뭐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지난 선거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뭐 제기하면서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 입장에서는 이번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란 이런 또 음모론에 아, 접목이 되면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이게. 예. CCTV 설치나 뭐 민간 모니터링 확대 뭐 이런 것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정치 시스템 신뢰 저하가 되면 경제랑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투자하고 싶어요? 예? 뭐 지금 투자를 이어서 잘 가는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차전지를 피해보고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그 방송들이 나오면 다른 쪽에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일어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투자를 할 때 그 나라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경제와 금융시장은 민간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고 그 정책의 출발점은 결국은 정치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격동기에는 정치적 신뢰가 경제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깨끗하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면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겠죠. 누가 되든 일관된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거 이런 이슈되고 뭐 부정시비, 전국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해외 투자들 한국 시장을 지금 3차적으로 세 번째로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그때마다 지금 조기 선거가 치러지는 등의 이런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그 사이에 정책 지속정의랑 이 제도적 안정성 훼손이 되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저희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4만 원대 투자를 했어요. 한참 전에 2차전지 한창 저점이다 저점이다 했을 때 예? 한참 전에 리밸런싱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한미반도체 뭐 방송 제가 올려드리니까 예, 뭐 한미반도체 안 좋다고 하더라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다 한미반도체 관련 코멘트예요 이게. 한미반도체 이때도 수익 실험 많이 했죠. 1차 목표가 14만 원대.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미국에 이제 이 퍼져 있는 기업이다 했으면 주식 이렇게 낮은 가격대로 책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 몇몇 기업들이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자들까지도 위험 회피 성향을 키우게 되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의 자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해요. 가령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분쟁이 또 길어져 봐요 이번에. 예? 승복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오면 국가의 신용도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거가 깨끗하게 진행이 돼야지 굴복도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 놀 수 없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야말로 건강한 경제 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돈의 흐름도 막히겠죠. 예? 반대로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사회가 화합을 하면 안정된 환경에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에 2차전지 관련하면서 대통령 뽑을 사람은 저는 소통, 국민과의 소통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재명 싫은 사람들은 그냥 김문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뽑고 찍고, 김문수 싫은 사람들은 그냥 김문수 이재명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찍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개개인, 남들 얘기 듣지 말고 개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행보들,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움직임, 뭐 여러 이제 방면에서 움직여 왔던 사람들, 그런 것들 하나둘 이제 놓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설사 이 사람이 능력치가 적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 그 기운을 다 받아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그런 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미래를. 싸우지 마세요, 좀 제발. 정치적 리스크마저 투자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선관위를 비롯해서 당국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뭐 제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군소리 안 나오고 투표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는 남들이, 이거 사실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분증 기반의 어떤 스티커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주민등록증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투표를 하러 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을 딱 제시를 하면,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투표 뭐 사무원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진, 이름, 주민번호, 뭐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죠. 뭐 이제 뭐 신분증에 어떤 그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QR 코드라든지 그런 그 자동화 시스템이 그 박혀서 나오면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전산 시스템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으로 이미 투표를 한 적이 없는지 실시간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본인 확인이 되면은 투표 용지 대신에 스티커형 어떤 투표지를 유권자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투표지에는 해당 선거에 사전 등록된 모든 후보자의 이제 명단이 인쇄되어 있어요. 예, 작게. 신분증만 하겠죠. 예. 겉보기에는 이제 기존 투표용지와 비슷하지만 뒷면에 접착층이 이제 있어서 필요시에 어떤 면에는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마다 고유 일련 번호나 뭐 QR 코드가 있어서 이중 발급을 방지를 하고, 추후에 진위 확인도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유권자의 신원 정보는 또 전혀 포함되지 않겠죠.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지키기 위함으로.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표소로 가서 스티커 투표지에 기표 도구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존 투표와 동일하게 선택란에 뭐 도장을 찍거나 표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기표를 마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투표지에 필름을 떼서 본인 신분증 뒷면에 단단하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빈 뒷면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붙여요. 붙여갖고 한 신분증에 오직 한 장의 투표지가 부착이 되겠죠. 예,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신분증이랑. 그래서 투표지가 따로 분실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원천 봉쇄가 돼요. 유권자는 신분증에 자기 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 후에 신분증 채로 투표함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통째로 투표함에 이제 투입을 하면은 그 표는 신분증과 결합된 상태로 공식 보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안 봉인이 된 그 상태에서 개표 때까지 봉인이 되고, 신분증 플러스 이제 투표지 일체를 선관위 참관인이 EPI 관리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정 투입이나 투표지 바꿔치기 어떤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 개수가 바로 곧 투표수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개표 시에 투표자 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산 시스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전산으로 해당 신분증이 투표에 사용됨을 기록해 둬서 동일 신분증으로, 오늘 뭐 이제 이 신분증 남의 신분증 갖고 왔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즉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앙 선관위 서버에 신분증 번호 뭐 딱딱딱딱딱 QR 코드가 입력이 돼서 스티커 투표지 교부 완료 같은 식으로 실시간 기록이 남는 겁니다. 이게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혹시 한 사람이 이중으로 투표용지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제 딱 뜨겠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투표하면서 신분증과 결합된 투표지를 하나씩 꺼내면 개표 사무원들이 참관인 입회 아래 신분증에서 스티커 투표지를 분리를 해요. 투표 내용의 비밀이 이제 유지가 되도록 특별히 뭐 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개표 사무원 한 명이 신분증에서 스티커를 떼면 다른 사무원이 그 스티커를 받아서 별도의 개표함 또는 분류함에 바로 투입하는 거. 즉각 분리. 예, 바로바로. 뭐 보지 않고 뭐 누구고 뭐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연결고리를 차단을 하는 거죠. CCTV가 있고. 예. 그래서 분리된 신분증들은 선관위가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분류 작업 절차가 되고, 이제 선거 다음 날부터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에 신분증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 신분증 없으면 어떻게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시 신분증이나 요즘에 또 모바일 신분증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의 신분증에 자신의 투표 스티커를 붙여서 투표함에 넣는, 뭐 하여튼 별의별 생각까지 제가 다 했어요. 예, 이게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참 오늘 별의별 말씀을 다 드리네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대선 이슈, 뭐 수소터빈 SMR 신기술, 주가 전망, 뭐 투표 관련 이슈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을 지금 40분 넘게 이렇게, 지금 40분이 뭡니까? 매일 지금 뭐 매주에 몇 번씩 이렇게 수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이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다는 뜻이겠죠. 긍정적이든 어떤 부정적이든 여러 재료가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즘에 인기 있다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몰빵할 종목은 아닙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정책 영향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체크를 하고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매일매일 코멘트를 또 드리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그 미래와 함께 할 보물이에요. 자산 중에 하나이면 분명해 보여요. 저는 진짜. 예, 그런 만큼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잘 접근해 두시면 좋은 자산이 증대가 될 것 같아요. 단기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 회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AI 시대가 이제 엄청나게 도래할 텐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겠구나,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저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중요한 소식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좀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커뮤니티도 엄청나게 들어오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더 유익하고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뛸 것이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런 정보들 나오면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의 진정성 있게 함께하는 윤철중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